2017년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연간 탑승객 1000만 시대를 연 제주항공. 저비용 항공사 비행기는 불안하다는 인식을 떨쳐내고 10년간 무려 60배 성장한 제주항공은 업계 최초 차별화된 저원가 고수익 구조로 LCC 업계 롤모델로 손꼽히는데 대형 항공사들의 틈 사이를 거침없이 비집고 오르는 제주항공의 상승세, 과연 어디까지 계속될까? (2005년) 애경그룹과 제주도가 공동 출자를 통해 설립한 제주항공. 제주도는 지역 기반의 저비용 항공사 설립을 위해 파트너를 찾던 중 애경그룹과 손을 잡았다. 제주항공은 2006년 제주 김포 노선을 시작으로 2008년 일본 히로시마 노선을 취항하며 국제선에 진출했는데 취항 첫 해 25만 명을 수송하며 매출액 118억 원을 기록했지만 5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다. 고유가와 항공업의 진입장벽, 대형 항공사의 LCC 진출로 인해 누적 손실액이 700억 원에 달했는데 그러나 적자의 위기 속에서도 제주항공을 향한 애경의 공격적 투자는 계속됐다. 당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던 애경그룹은 AK 면세점 매각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제주항공에 집중하겠다는 결단을 내렸고 애경의 지원 덕분에 적자를 거듭하던 제주항공에도 순풍이 불어왔다.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며 2011년부터 6년 연속 흑자를 달성, 연평균 50% 이상 성장했다. 제주항공이 이토록 승승장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 성장 배경으로는 저원가, 고수익을 꼽고 있다. 제주항공은 LCC 최초로 추가 수화물, 기내식, 사전 좌석 구매자 등을 판매하는 부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2017년 2분기는 비수기와 사드 보복이 겹쳐 실적 하락이 우려됐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제주항공의 지난 2분기 매출액은 중국 정부의 사드 관련 규제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41% 급증했고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 약 50%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비수기면은 여객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 라는 시장 우려와는 반대로 기존의 공급 패턴으로 충족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여행 소비를 창출해내는 제주항공의 전략이 성공적으로 잘 들어맞은 결과라고 판단이 되고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부진한 상황이었었는데 이를 일본과 동남아 노선의 공급을 확대한 결과로 충분히 커버했었던 실적이었습니다. 부가사업 외에도 제주항공은 항공업계에서 이례적인 마케팅으로 주목을 받았다. 김수현, 송중기, 동방신기 등 아시아 최고의 한류 스타들을 모델로 내세워 일본과 동남아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해외 온라인 판매 비중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제주항공은 2016년 600억 원을 투자하며 호텔 사업 진출을 선언했는데 단순 항공 운송업에서 벗어나 호텔, 렌터카 등과 연계한 여행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외형 확장과 더불어 제주항공의 업계 이목을 끄는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LCC 대부분이 운용 리스로 항공기를 보유하는 것과는 달리 제주항공은 LCC 최초로 항공기 3대를 직접 구매했다. 제주항공은 현재 31대 항공기를 갖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8대 내외의 이제 순중을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남아나 일본 쪽에서는 계속해서 수요가 공급 이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LCC 중에서 처음으로 3대의 항공기를 직접 구매를 해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리스료라든지 그리고 새 비행기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비 측면에서 단위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국내 LCC 최초라는 타이틀을 무수히 거머쥐며 저비용 항공사 1위에 안착한 제주항공. LCC를 넘어 중견 항공사로 거듭나려는 제주항공의 움직임에 업계는 주목한다. 예, 영상 통해서 저희가 제주항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얘기를 드린 것처럼 연간 탑승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는데 또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1, 2위가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었고 저가항공사 중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제주항공이 연간 탑승객 1,000만 명을 넘어선 건데요. 지금까지 시장 평가가 어떻고 또 실적은 얼마나 또 높아지고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먼저 현재 제주항공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부터 한번 숫자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아까 그 수치가 잠깐 나왔었는데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이제 2011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나서부터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매출이 앞자리 수가 바뀝니다. 천억 단위 그 숫자가 계속 바뀌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2,500억 나왔다가 3,000억, 4,000억, 5,000억, 6,000억, 7,000억대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7년도에 지금 성과를 어느 정도 이제 가늠해서 볼 수가 있는데 약 9,000억 조금 넘게 거의 1조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거의 매년 두 자릿수의 그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해외 여행자 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 같이 추석 연휴라든가 이런 연휴 때가 되면 길게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쉬는 기간들을 만들어서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가까운 나라에 또 좀 저가로 이렇게 나가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서로 유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면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공대 수가 아무래도 30대가 넘어가는 저가항공은 최초고요. 앞으로 또 올해 아까 그 브리핑에서 나왔던 것처럼 올해 내로 한 8대 정도 더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게 되면은 거의 40대 가까운 그 비행기를 보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확실하게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수치면에서 지금 효율성을 볼 수 있는 ROA라든가 또 수익성을 보는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PBR이라든가 부채 비율 같은 게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전반적인 그런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비용항공사 시장 자체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마케팅 비용도 좀 많이 들여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도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저비용항공사가 연간 탑승객 1,00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이런 비결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제주항공의 전략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지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실내로 제갈공명이 그 천하 3분지 전략을 펼쳤듯이 이 1,000만이라는 숫자는 국내 항공사의 지금까지 국민의 머릿속에는 빅2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빅3 체제로 상강 체제로 본격적으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탑승객 시장 점유율을 보면 항상 대한항공이 국내 기준으로 항상 25% 정도의 탑승률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 제주항공이 아시아나항공하고 거의 2%, 3%포인트 정도 차이밖에 점유율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8대를 새로 신규로 또 추가로 구성을 한다면 곧 국내 탑승객 수준은 아시아나항공을 추월할 수도 있다라고 까지 볼 수가 있고 또 거기다가 제주항공의 매출원가율을 보면 매년 2, 3% 떨어집니다. 현재 3분기 기준으로 매출원가율이 76.8%이기 때문에 지난 3분기에 79%에서 이미 또 2% 떨어졌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가 항공의 가장 큰 강점이 동일한 기종의 항공기를 마련해서 항공에 들어가는 기본 코스트,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를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매출원가는 떨어뜨리게 하고 그 제주항공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뭐냐면 항공 운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그 영업이익 전략을 지금 최근에 그 3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항공이 영업이익의 거의 95% 이상이 운송에만 그 사람 운송에만 추정되었다면 최근에는 유료 위탁 수화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내식 서비스를 유료로 한다든지 수화물 우선 수령제라든지 차별화된 서비스를 과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대한항공이 가지고 그 기존 항공사, 직항공사가 가지지 못한 그 부분들은 바로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타 LCC보다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그리고 빨리 성장하는 그런 비결일 수 있겠습니다. 유료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영업이익과 매출을 늘리는데 한 몫을 했다고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규모의 경제도 제주항공이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가 이제 제주항공이 단일 기종을
도입하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도 좀 실적을 좋게 만드는데 큰 몫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겁니까? 사실 그 대형항공사와 그리고 이제 저가항공사와의 주가를 보게 되면 예. 시장에서 평가받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데 지금 대한항공이 한 37,000원대, 제주항공은 35,000원대입니다. 네. 아시아나는 5,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 평가는 아시아나를 제쳤다는 거예요. 시가총액 면에서 지금 아시아나와 제주항공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네. 근데 영업이익률은 빅3 가운데 대한항공을 제쳤어요. 이미 이제 지난해 이제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 제주항공의 매출은 9,800억 원대, 영업이익은 989억 원인데요. 영업이익률이 10%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매출 6조 원의 아시아나의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3에서 4%, 네. 그리고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7%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영업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러면 항공사라는 게 가장 많은 고정 비용이 드는 게 항공기거든요. 네. 뭐 리스가 대부분이든 항공기를 도입을 하든 가장 이제 비용이 높은 게 이제 항공기 도입인데 지금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31대의 항공기를 갖고 있는데 다 동일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대형 항공사의 경우에는 뭐 보잉을 하면 뭐 다른 이제 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유럽과 이제 그렇죠. 복합적으로 구매를 하는데 여기의 경우에는 보잉 B737 시리즈를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 다중기종을 활용하게 되면 정비에 필요한 제반, 설비, 승무원, 정비사 다양한 부분의 기종에 맞게끔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단일 기종이 들어오면 관리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부품도 똑같죠. 정비나 부품, 비용 절감 측면에서 굉장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최적화된 설비 인력만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비용 절감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5년 동안의 이제 매출 대비 원가율을 좀 보게 되면 2012년만 하더라도 뭐 88% 거의 90% 원가가 많이 지출이 됐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80% 이하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실속 있는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해도 거의 이제 뒤처지지 않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참 얘기를 들어보면 시가총액이나 주가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앞서서 얘기를 드린 것처럼 탑승객 연간 1,000만 명 돌파라는 것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어서 제주항공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그러니까 소형 항공사라고 하기보다는 이것보다는 레벨업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시장의 변화를 느끼십니까? 당장 이제 아시아나와의 아까 제가 이제 이 시가총액 면에서는 아시아나를 제쳤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빅2로 이제 거듭나고 있는 셈이죠. 예. 그런데 지금 항공기 대수만을 따지게 되면 역시 2위인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한 80여 대, 올해 뭐 2대 정도 더 들어오면 한 84대 정도가 되고요. 네. 제주항공은 올해 8대가 들어오게 되면 한 39대, 40대에 육박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사실 저가항공사 가운데 가장 많은 항공기, 저가항공사 가운데 제주항공은 사실 두 번째로 출범을 했습니다. 네. 한성항공이 가장 먼저 했는데 한성항공은 지금 이름을 바꿔서 TA가인데요. 이 항공대 대수만을 놓고 보면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가 26대고요. 그리고 에어부산, TA항공, 이스타항공인데 뭐 20대 초반에서 20대 미만이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이제 저가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30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대형 항공사와의 격차를 줄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후발 업체와의 격차를 더 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중견 항공사로의 도약이 가시화된 게 아니냐라는 평가입니다. 뭐 등록 대수로 봐도 저희가 확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제주항공 하면 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어떤 마케팅 측면에서 참 적극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인기 있는 배우들 막 광고 모델로 아주 팍팍 쓰고 그러더라고요. 마케팅비가 많이 들겠지만 이건 차치하고서라도 이게 어떤 제주항공의 이미지를 끌어올리고 또 어떤 매출로 이어지는데도 분명히 성과는 있겠죠. 예, LCC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스타 마케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제주항공입니다. 유일한가요? 예. 예. 지금 제주항공은 2012년에는 빅뱅, 2014년에는 이민호, 2015년에는 김수현.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제 또 바뀌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17년이죠. 2017년에는 이제 또 다른 동방신기로 이제 바뀌었는데, 비행기 겉표면에 일단 코팅을 합니다. 예. 그 스타들의 사진이나 이런 것을 코팅을 하고요. 온라인 판매 같은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사진 같은 걸 많이 올립니다. 예.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13년도에는 한 8% 정도였던 온라인 그 매출이 2015년에는 19%, 약 10% 이상을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스타 마케팅이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이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중국하고는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쪽을 타겟으로 했던 스타들을 썼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동방신기를 쓰면서 일본이나 동남아 노선 이쪽을 지금 또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스타 마케팅이 성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모델들만 봐도 어느 나라를 타겟으로 잡는지 딱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인기 스타들을 대표 모델로 꼽고 있는데요. 저도 좀 농담 삼아서 지난해 이제 저비용 티켓이 확 풀렸을 때 홈페이지가 다운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송중기 씨가 잠깐 기다려달라고 메인 화면에 뜨니까 여성분들이 전혀 짜증이 나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만큼 마케팅을 잘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비용 항공사 전체 시장 측면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여기가 한때는 뭐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다가 경쟁 때문에 안에서 치킨 게임이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앞으로의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세계 전체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현재 전 세계 유료 항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약 37억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년 대비에 한 6% 정도 시장은 성장했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볼 거는 바로 아시아 시장입니다. 전 세계가 8% 증가하는데 아시아 시장은 이보다 더 높은 약 9% 10% 상승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저가 항공사들이 주로 노리는 시장이 바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노선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 시장의 성장률과 함께 지금 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주항공이나 저가항공사가 향후에 시장성이 괜찮다는 거고요. 예. 특히 아시아 승객 수가 지금 10억 명 이상을 돌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항공사들의 저가항공사들이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저가항공사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마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는 저가항공사들이 굉장히 호기를 누릴 수 있는 시장으로 현재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을 파이를 가져갈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현재 2016년 영업이익 보면서 어느 정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펼쳐질지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영상에서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항공사뿐만 아니라 호텔업에도 진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관심이 좀 많던데요. 이 호텔업 진출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주항공이 아무래도 현재 운송에만 너무 국한되어 있거든요. 네. 매출 전체가 약 92% 정도만 운송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출의 포트폴리오를 좀 재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호기 때 다른 신산업으로 지금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마 대한항공도 하고 있는 호텔업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진출하고 있는 호텔은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호텔로 신촌에 있는 홍대 입구에 이 부분도 아마 지금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현재 호텔업에 진출을 해서 항공 서비스와 호텔을 엮어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 현재 제주항공이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과 연동해서 호텔을 같이 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 다각화라는 말은 어쨌거나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해외 여행을 하시게 되면 해외에 비행기를 탔을 경우, 특히나 미국에 탔을 경우에 그 서비스를 보게 되면 기내에 있는 모든 게 다 유료입니다. 하물며 좌석 가운데에서도 약간 안락한 좌석까지도 차별화를 하고 있어요. 돈을 좀 더 냈을 경우에 한해서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캐리어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지킵니다. 예. 20인치가 되는 것 한 개만 허가를 하고요. 그 위에 22인치의 경우에도 막아버려요. 돈을 더 받습니다. 예. 몇백 불을 더 받아요. 비행기표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이런 굉장히 제주항공의 경우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주항공 얘기하는 와중에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현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회견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현장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통화정책 방향 결정 이후의 대외 여건을 보면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더욱 확대되었는데
이 같은 성장세 확대는 주요 선진국은 물론 신국에서도 동반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별로 좀 보면은 먼저 미국과 유로 지역 경제는 고용과 소비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고, 일본 경제도 수출 증대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신흥국에서는 중국 경제가 6%대 후반의 성장률을 지속하였고, 자원 수출국이라든가 아세안 국가의 성장세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강화됨에 따라 주가가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시장 금리를 보면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다소 빨라질 수 있다는 예상에 따라서 오름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실물 경제도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그간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던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다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소비도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투자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가 양호한 소비 심리를 바탕으로 증가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또 수출의 호조세도 지속되면서 지금의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 물가는 그간의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축 수산물 가격의 안정, 그리고 도시 가스 요금 인하의 영향 등으로 1%대 중반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역시 1%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초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점차 높아져서 1%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을 보면 장기 시장 금리가 주요국 금리 움직임에 동조하여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주가는 국내외 경기의 개선 흐름을 반영하여 지난 연말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원 달러 환율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 달러화 약세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정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그 추이를 계속 면밀히 지켜볼 계획입니다. 주택시장 보면 지방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하는가 하면 또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 또한 유의하여 보고 있습니다. 한편 그간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전망을 간단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후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또 앞으로의 국내 경제의 흐름을 다시 짚어봤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3.0%,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7%로 전망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조사부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서 향후 그 추이와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당분간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올해 연간 통화정책 방향에서 이미 밝혔듯이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과 국내외 여건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완화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추가 조정 여부는 제가 방금 언급한 재반 점검사, 특히 그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좀 면밀히 지켜보고 여러 가지 그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신중히 판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일치였습니다. 예,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회견 현장 연결을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제주항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애경 굴육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우려를 넘어 간판으로라고 저희가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제주항공이 처음에 생겨났을 때부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와 그리고 이제 애경이 함께 출자를 해서 제주항공이 이렇게 세워진 건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애경이 어떻게 하다가 선정이 됐을까서부터 한번 그 근본을 얘기해야 그 나중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바쁜 구간이 바로 제주하고 김포 구간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주의 이제 저가항공이 이제 출범하기 전에는 사실 두 개의 과점 형태였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절대 가격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1년에 2자릿수씩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민이 한 50만 명 가까이 되는데 90% 이상이 선박이 아니라 항공을 이용했는데 가격도 너무 비싸고 이렇다면 저가항공사를 출발해서 주요 거점을 좀 이 노선을 좀 중심으로 설립을 하게 되면 경제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역항공사 설립을 추진했는데 때마침 삼성도 그 당시에 관심이 있었어요. 네. 이 국내 항공사 이 추진에 관심을 가지면서 제주도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칩니다. 근데 결론은 그 당시에 사실은 재계순위 한창 못 미치는 애경 쪽으로 기운 거예요. 네. 애경을 선택해서 지금 애경그룹이 75%, 제주특별자치도가 25%로 공동 출자를 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제주도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괜당이라는 말. 그게 뭐예요? 출신. 출신. 네, 출신이 따집니다. 여기 네. 애경의 창업주의자 현 이제 최영석 부회장의 조부인 고 최몽인 회장이 제주 출신 인사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이 반영이 되면서 애경과 수론을 잡게 됐고 당시에 사실 제주도도 이제 자치구 정도의 굉장히 재정 여건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50억 원을 들이는데 그 당시에 무엇보다도 제주항공은 초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가운데서도 항공운송 면허 사업은 정치권의 국회에 이제 로비 활동을 통해서 하는데 네. 그걸 제주도가 많이 노력을 해서 초반에 굉장히 합작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들이 이렇게 이 발판이 이 도약의 발판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건데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도 기억나는 게 걱정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애경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생활용품 혹은 백화점 이렇게 유통 쪽으로 치우친 상황에서 갑자기 항공업 그리고 이거 한두 푼 드는 사업이 아닌데 라는 걸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분명히 우려가 있었는데 최영석 부회장이 왜 굳이 항공업 사업을 진출했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좀 그때 상황도 함께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애경그룹을 창업한 사람은 최몽인, 네. 돌아가신 최몽인 창업주죠. 최영석 회장은 최몽인 창업주의 장남입니다. 장남, 예. 그러니까 이쪽 빙명수업을 하다가 최몽인 회장이 좀 빨리 돌아가셨어요. 근데 2002년도에 그 최영석 부회장을 맡았는데 2006년도에 어쩔 수 없이 총괄 부회장을 맡습니다. 역시 네. 아직 그 회장은 바로 그 최몽인 회장의 전 회장의 부인인 장영신 회장이 맡고 있고요. 네.
2006년도에 그 총괄 부장을 맡으면서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이 애경그룹은 역시 화학 쪽이 전체 매출의 약 7, 80%, 그리고 생활용품, 그리고 백화점 유통, 리테일 약간, 부동산 정도를 가진 그런 그룹이었는데 굉장히 엉뚱한 항공산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방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 부회장이 전혀 다른 사업에 대한 그 그룹 변신을 위해서 시도를 한 거고 또 한 사람은 그 최몽인 회장의 맏딸이죠. 최은정 씨의 남편이 안용찬 현 그 제주항공 대표이사 부회장인데 이 최영석 부회장과 안 부회장은 두 분이 대학 동기 친구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아마 2006년도에 제주항공을 시작했죠. 근데 시작했는데 우리 잘 알듯이 바로 2년 후에 2008년도에 서프라임 터지면서 막대한 그 유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 시련을 겪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 시작을 해서 그 의지를 꺾지 않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도 듣다 보니까 좋은 의미에서 지연과 학연이 많이 작용을 했네요. 근데 이렇게 과감한 결정이 있었는데도 시장은 여전히 우려를 했고 워낙 또 경쟁이 치열하고 실제로 실적을 보면 적자폭이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이거 우려가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신의 한 수가 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세점을 매각하는 결단을 내리면서 이제 이게 오히려 지금의 제주항공을 있을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이후로 면세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을 하게 되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항공업계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었는데 교수님께서도 이때가 참 좀 주요한 어떤 터닝포인트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과거에 매출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매출은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적자였었고요. 이 누적 적자액이 무려 730억 정도에 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기업이 어느 정도 버텨가고 있었는데 도저히 더 이상 버티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이때 이제 최영석 총괄부회장이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결단을 내린 게 AK의 그 면세 사업을 롯데에게 넘기면서 1,100억을 마련을 해서 이것을 수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결과론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결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해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죠. 정확하게 무엇을 보고 그렇게 결단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경영자의 감일 수도 있고 분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지분 매각해서 2,800억 원 그리고 유상증자 통해서 또 1,100억 원 자금을 마련하면서 제주항공이 다시 한번 좀 날갯짓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거 보면 애경그룹에서 이제 제주항공이 가장 핵심 주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애경그룹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그 화학이 사실 메인입니다. 애경그룹은 이 화학의 원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용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백화점이나 유통을 갖고 있는 이런 아주 단순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제주항공은 이거와 전혀 동떨어진 산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아직까지는 그 화학이 주력이기 때문에 화학이 전체의 약 45%, 약 1조 4천억 정도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지만 제주항공의 현재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성장세로 비춰본다면 아마 내년이나 올해 말이나 내년쯤이면 제주항공이 애경그룹의 가장 주력 계열사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제주항공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제주항공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좀 악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주도와 이제 제주항공 간에 어떤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운임 인상과 관련된 거였잖아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최초에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가 애경그룹과 이제 제주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게끔 협약을 했던 데에는 여러 가지 계약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항공요금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운행 노선을 변경할 때 혹은 폐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제주자치도와 협의를 해라. 그리고 이제 상호를 변경한다거나 주사무소가 어차피 제주항공이다 보니까 제주에 있고 콜센터도 제주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과는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갈등이 수면으로 떠오른 게 2012년 이제 10월부터인데요. 출범 당시에 이제 그 기존의 항공사들의 어떤 요금 수준의 70% 수준을 못 박아서 이를 좀 초과하지 말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어그러진 겁니다. 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요금 인상에 나서죠. 근데 그 사전 협약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제주항공과 이제 법정 소송에 지나가게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주도에 이제 운영하고 있던 콜센터를 서울로 이전하는 이제 방안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 네. 역시 콜센터 직원들이 제주도민의 고용 창출 기여도가 컸었는데 네. 이게 사실상 해고 통보나 마찬가지다 라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사회에서 우리 브랜드를 사용해서 키워놨더니 이제 또 덩치가 커졌다고 당초 협약과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협약도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법정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제주라는 것을 우리가 이름을 빌려줬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또 제주항공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여기에 들인 돈이 몇 천억 원인데 운임 인상하는 것까지 너희들 허락받고 해야 되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그쪽 반응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려울 때 도와주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예. 제주항공이 그 당시에는 애경그룹으로서는 가장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사실 면세점을 따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기업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 면세 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1,100억이라는 돈을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동안 네. 사실 제주도는 전혀 손을 내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주항공은 25%의 지분을 들고 있음에도 유상증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분율이 7%로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볼멘 소리를 한다는 것은 네. 일단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그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주항공이라는 게 역시 브랜드 네임이 제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제주도민 쪽에서도 이런 소리를 하는 부분은 또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자본이라는 거는 자본에 참여하고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017년 2월에 시작은 된 거지만 지난해 말까지 이제 이런 법정 공방이 이어지다 보니까 교수님 이게 저 생각을 해보면 제주도 측면에서는 이제 겨우 10월 말 들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조금씩 완화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금 인상이 되면 제주도 측에서도 인상 자체를 좀 그렇게 썩 달가워하진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대부분의 저가 항공들이 지금 7만 원대에서 8만 원 정도로 이렇게 좀 요금을 인상한 상태고요. 예. 제주항공도 그에 따라서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요금을 인상을 했는데 그 만 원 인상을 한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졌고요. 1심 판결이 난 거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그 기업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항공이 이것을 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를 도와주는 것이냐 아니면 9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주주들의 부를 극대화하는 데에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예. 이것을 봤을 때 93%의 주주를 부를 극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제주항공에 손을 들어줬는데 2심 판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요금 인상은 불가하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제 판결이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향방이 좀 달라질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지분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최초에 이것을 만들어내는 근간이 바로 이 요금의 문제 때문에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잡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만하게 잘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만 제주항공이 계속해서 타이틀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데 문제가 없겠지.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진 상태에서 해결이 되면 결국에는 제주항공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나중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런 법정 공방에 대해서 좀 어떤 게 가장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세요? 저는 우선 제주항공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될 때 오리진 자체가 제주도민의 어떤 일부 교통 편의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제주항공은 31대에 올해는 39대까지 항공이 늘면서 제주도의 수송 능력보다는 타 쪽의 포트폴리오가 훨씬 강해진 그룹이기 때문에 원래 취지에 맞게 경영진에서 제주도민에 대한 편익을 일부 제공하는 것이 또 기업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주항공 얘기를 하고 분명히 또 상장사다 보니까 제가 소장님께 어떤 이것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항공업계에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항공업계는 이득이고 대신 유가가 올라가면 또 피해를 보고 이게 원래 원론적인 사실인데 제주항공은
환율이 떨어지든 유가가 오르든 주가는 계속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보면 항공기 31대를 가지고 44곳을 돌리고 있어요. 네. 그 항공기 한 대가 평균 이 가동 시간이 13시간입니다. 이게 전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잘 굴리고 있다는 겁니다. 항공기 네, 한 네. 대를. 그러니까 일본 같은 동남아 같은 데 한번 하고 제주도 한번 찍어야지 하루가 끝난다는 겁니다. 예. 물론 이건 좋은데 근데 이제 제주항공도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최고지만 글로벌 저가항공사 비교하면 반토막이에요. 아직도. 네. 왜냐하면 지금 항공사의 매출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여객 부문, 화물 수화물 부문, 기내 판매거든요. 근데 기내 판매나 이런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한 7% 남짓인데 네. 이런 이제 글로벌 저가항공사에서 해외 총 매출에서 이런 유료 서비스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유료 판매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내 네. 서비스든 아니면 짐이든 부가 서비스로 이 부분에 대한 리딩 능력을 보여줘야지만 정말로 온전히 글로벌 이제 저가항공사 가운데 군계 일학으로 꼽힐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주항공이 더 크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또 운을 떼주셨으니까요. 두 분께도 짧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이 이제 중견 항공사로 그리고 국내 3위 항공사로 굳건히 자리 잡기 위해서 과연 어떤 게 조금이나 더 필요할까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 갖고 계신지 먼저 대표님께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애경그룹 입장에서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애경그룹은 사실은 본류가 화학이고 그리고 항공을 갖고 있는데 이 두 산업의 공통점은 바로 유가입니다. 현재 유가가 한 70불대에 달하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처럼 더 높은 가격을 한다면 아마 두 사업군 다 굉장히 리스크한 사업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그룹 입장에서 어떻게 분산하고 리스크 해치를 할 수 있는가가 아마 애경그룹 입장에서 제주항공의 긴 장래를 봐서 중요한 경영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룹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재편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교수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뭐 부가 서비스나 이런 쪽에서는 영업이익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매출 비중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반면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불만의 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특히나 시간이 늦어져서 지연되는 그런 항공 시간이 지연되는 이런 것들도 지금 업계에서 가장 높은 네.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서비스를 좀 더 물론 부가 서비스에 요금을 책정을 하고 이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모든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앞으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좀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분의 마지막 아이디어와 조언들이 모두 각 다른 분야에서 또 얘기를 해주셔서 이것만 다 반영되더라도 진짜 국내 3위 항공업체로 굳건히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주항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이관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현재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